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 만나면 더 피곤해요. 이젠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하네요. 맞아요. 그 마음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죽고 못 살던 20년 지기 친구. 이젠 만나기만 해도 지칩니다. 예전엔 친구가 있어야 삶이 풍요로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친구가 많을수록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이 영상은요, 평생 친구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68살 말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용기 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오래된 관계가 꼭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 혼자 있어도 내 인생은 괜찮더라. 안녕하세요. 지혜담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인생심리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 클릭이 지혜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순 씨는 20년 넘게 3명의 친구와 매주 만났습니다. 정미경, 이순희, 박영자. 학교 때부터 이어진 인연이었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등산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 모임은 그녀의 인생이었고, 친구는 곧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임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수다 떨며 웃던 자리에서 이제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대화의 절반은 남편 흉, 자식 자랑, 그리고 세상 탓.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또 그 얘기야. 이젠 좀 그만 들었으면. 하지만 티는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웃으며 맞장구 쳤죠.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지. 그 집 아들은 진짜 잘 됐다더라.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은 모임에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친구를 만나면 즐거워야 하는데, 그날 밤,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좀 쉬고 싶다. 그 다음 주, 단체방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모임, 나는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보내기까지 무려 1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전송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아,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음 날 단체방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섭섭하게 왜 빠져? 다음엔 꼭 나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로 하자.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매주 모임이 있던 그 시간에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드라마를 보려니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요가 좋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아무 비교도, 아무 비난도 없는 시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게 평화구나.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래,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그 순간,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 씨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친구들과 만나던 그 시간. 이제는 아무 약속도 없는 조용한 오후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마실 커피 한 잔. 텔레비전에서는 재방송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니 내가 혼자 사는 사람 같네. 그녀는 허전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하루. 처음엔 낯설었지만 조금씩 그 고요가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마트에 가서 오랜만에 꽃을 샀습니다. 노랗게 핀 프리지아 한 다발. 집에 와서 꽃병에 꽂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향기가 이렇게 좋았나? 그동안 너무 바쁘게, 너무 시끄럽게 살았던 자신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매일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집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가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요즘 이런 날씨가 흔치 않죠. 그 여인은 이름이 순미였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말투가 참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금세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그동안 친구들과의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누구의 자랑도 비교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점심은 뭘 드셨어요?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 뿐이었죠.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지며 순미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가족은 있지만 요즘은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래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관계 아닐까? 며칠 후, 그녀는 순미 씨가 다닌다는 수채화 수업에 함께 가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하며 웃었지만 막상 물감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첫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려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고 파란색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이 물감처럼 번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나 아직 괜찮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미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말순 씨, 친구들하고는 자주 만나세요? 예전엔 매주 만났는데 요즘은 쉬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사람은 관계에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관계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 단어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순미 씨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요, 예전엔 친구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편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 말순 씨는 침대에 누워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편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다. 그녀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말을 참아 못했습니다. 그게 착한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착한 게 꼭 옳은 건 아니라는 걸.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친구들의 단체방을 읽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아파서 못 온대. 요즘은 재미가 없어. 그런 대화들을 보며 이상하게 아무런 미련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일상은 새로운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채화 수업을 듣고 집 근처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공원 산책을 하며 순미 씨와 마주치면 차 한 잔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 모든 게 조용하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떠드는 게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고요가 행복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혼자 있음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수고했어, 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그날 이후 말순 씨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색으로 내 마음을 칠할까?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서툰 붓이 들려 있었지만 그 붓끝에서 번져나오는 물감의 색은 어쩐지 그녀의 인생 같았습니다. 처음엔 흐릿하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분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수채화 교실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처음엔 그림을 배우러 갔지만 이제는 자신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순미 씨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대화는 언제나 가볍고 편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 안 만나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괜찮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좋아요. 그게 진짜예요. 사람은요, 평생을 누구 옆에 있어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 말을 들으며 말순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사람 사이에 나를 맞추느라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눈물이 살짝 비쳤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요가 교실, 문화센터의 시 낭송 모임, 그리고 수채화 전시회 준비까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그 웃음이 하루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채화 선생님이 전시회 참가를 제안했습니다. 말순 씨, 이번 작품 전시해 보실래요? 제가요? 아직 초보인데요. 초보라도 좋아요. 그림에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 날, 하얀 벽에 자신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고요한 아침. 그 그림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나구나. 누군가를 위해 웃던 얼굴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지 않은 진짜 자기 자신. 그녀는 그 순간 자신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전시회에 온 순미 씨가 말했습니다. 그림이 정말 따뜻해요. 이게 말순 씨 마음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요즘은요, 제 마음이 참 조용해요.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만나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순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평화예요. 사람이 늙을수록 고요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죠. 그날 이후, 말순 씨는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커피잔 옆에 일기장을 펴고 짧게라도 마음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순미 씨와 산책을 했다. 바람이 참 부드럽다. 오늘은 집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었다. DJ가 하는 말이 내 얘기 같다. 오늘은 웃을 일이 많았다. 혼자 있었지만 즐거웠다. 그 문장들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화, 감사, 기쁨 같은 단어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 정미경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말순아. 요즘은 왜 연락이 없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은 혼자 있는 게 좋아서. 너답지 않네. 예전엔 내가 제일 먼저 연락했잖아. 응, 예전엔 그랬지. 근데 이제는 나를 좀 챙기기로 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했을 텐데, 이제는 죄책감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나답다. 그녀는 이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고,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명상 같았습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고, 햇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의 공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보다 친구가 줄었지만 대신 나 자신이 생겼어요.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 대신 평화, 외로움 대신 안정감, 그리고 나도 괜찮다는 깊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친구로 불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냥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2년 말순 씨의 머리카락에 하얀 빛이 더 많아졌지만 그 얼굴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식물을 돌보고 점심엔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책 냄새 맡으며 조용히 웃는 시간. 그게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라는 건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기회입니다. DJ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 순자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있을까.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스쳐갔습니다. 서로 서운했던 말들, 그때 나누지 못한 오해들. 하지만 곧 마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보자. 미움이 남은 채로 두기엔 내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졌잖아.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순자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웃었습니다. 말수나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순자야. 잘 있었어? 짧은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기억이 녹아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 괜히 서로 마음 상했지. 응, 나도 미안했어. 그땐 내가 좀 지쳐 있었어. 누구 탓도 아니었는데.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미소만 나눴습니다. 그 미소 속엔 원망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시절을 함께 지나온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드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예실로 돌아가. 그땐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몰라. 나도 그래. 근데 이제는 알아.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을 수도 있더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더라.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때 고마웠다는 말이 하고 싶어.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 시절 내가 있어서 참 좋았어.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병실을 나서며 창밖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순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옛날 친구 순자 씨를 만났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마음이 편하죠. 응. 예전엔 그 친구 생각만 해도 답답했는데, 이젠 그냥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잊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누굴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삶이 평화롭다는 게 감사해요. 밤이 깊어지자 창가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아니, 혼자여도 괜찮다.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기대에도,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멘트가 그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나예요. 이제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나는 나와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창문 밖으로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나의 평화. 친구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관계는 변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 나를 지켜주는 고요가 더 소중합니다. 말순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가 울리는데 받기 싫은 마음, 약속이 잡혔는데 가기 싫은데 괜히 미안한 마음,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내가 빠지면 섭섭해하겠지. 그 마음 때문에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본 적 있으시죠? 그건 인간관계의 피로입니다.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아주 흔한 피로예요. 젊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야 세상이 넓어지는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말순 씨가 깨달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이제는 놓아야 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정이 있잖아. 맞아요. 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 나를 무겁게 한다면 그건 의무가 된 정입니다. 진짜 관계는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한 관계예요.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도 서로의 안부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평생의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인연이 다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성숙한 이별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참아야 한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관계는 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때론 그 참음이 나를 병들게 하거든요. 억지로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사라지고 억지로 만나면 마음의 평화가 무너집니다. 말순 씨가 깨달은 평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제는 혼자 있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인생 후반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돈하는 겁니다. 물건도 오래되면 버려야 새 물건이 들어오듯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쌓아둔 관계의 먼지를 털어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린 다시 웃고, 다시 배우고, 다시 성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닦는 시간이에요. 관계에 쫓기며 놓쳤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꿈. 그 모든 걸 다시 만나는 시간이죠.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보고, 남의 말보다 내 평화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던 시간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회복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산책을 해도, 혼자 여행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건 쓸쓸함이 아니라 나와의 동행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많다는 건 좋지만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한 사람은 더 드물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긴 인연은 나 자신과의 인연입니다. 그 관계가 평화로워야 다른 관계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말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굴 붙잡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한 문장은 모든 인생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지키는 거리감이 나를 잃지 않는 힘이다. 너무 가까워도 상처받고, 너무 멀어도 외롭지만 적당한 거리의 관계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진 관계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단단한 관계는 조용해도 오래 갑니다. 말순 씨처럼 이제 우리도 관계의 중심을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나를 찾으면 되니까요. 누군가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오니까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의 지혜이고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그건 비어있음이 아니라 평화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나를 편안히 안아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혼자여도 괜찮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관계의 끝이 곧 고독의 시작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새로운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여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지혜담이 전해드리는 내용은 혼자여도 괜찮은 삶을 만드는 3단계 회복법, 그리고 노년의 평화를 지켜주는 5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친구를, 자식을 위해 마음을 쓰느라 정작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났죠.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나 없이도 잘 살겠지. 이제는 내 몫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색, 바람의 온도, 내 호흡의 리듬,
삶이 조용히 다시 살아납니다.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되찾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돌보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정성을 나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요즘 마음은 어때? 이 짧은 대화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그 한마디가 잊고 있던 자존감을 다시 깨웁니다. 누군가의 눈치 대신 내 마음의 온도를 살피는 것. 그게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결하기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거리의 질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몇 명이라도 마음이 편한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면 충분합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그 한 문장으로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어색함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연결도 잊지 마세요. 음악을 듣고 글을 쓰고 하루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훌륭한 연결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연결보다 나 자신과의 연결이 먼저입니다. 이 세 단계는 단순하지만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내려놓고 돌보고 연결한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말순 씨가 실천하며요. 삶이 변한 5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일 아침에 나에게 인사하기.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잘 해보자. 그 한마디가 하루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남이 해주는 칭찬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인사가 더 따뜻합니다. 이 하루에 한 번은 고요의 시간 갖기기.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멀리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맑아집니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휴식의 언어입니다. 참 마음이 맞는 사람 한 명과 꾸준히 연락하기. 여러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과 차를 마시거나 짧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편한 사람이구나. 그 감각이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루틴 만들기. 매일 아침 커피 향을 맡거나 저녁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리듬을 만드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반복입니다. 오감사 일기 쓰기. 하루의 끝에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나를 웃게 한 일이 있었다. 이 단순한 기록이 마음을 평화롭게 단단히 잡아줍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삶은 관계가 줄어들수록 점점 단순해지고 그만큼 깊어집니다. 말순 씨가 그랬듯 우리도 결국엔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나답고 제일 평화로워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여서 더 괜찮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다시 반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결국 이런 깨달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남는다. 젊을 땐 누가 내 곁에 있는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누가 내 마음에 남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린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운 따뜻함과 감사는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품격 있게 관계를 마무리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잃지 않으면서 헤어지는 방법입니다. 일 감정보다 이해로 떠나기. 누군가를 떠날 땐 저 사람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린 이제 다른 길을 걷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놓아주는 게 품격입니다. 두 말로 싸우지 말고 침묵으로 정리하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길어지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저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면 됩니다. 그 침묵이 바로 지혜입니다. 참 감사로 끝맺기. 그래도 고마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움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떠나는 관계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라는 단어가 주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말순 씨가 보여준 것처럼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평화를 배우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삶을 다시 빛내는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 그 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잖아. 사람에게는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의 무게보다 마음의 온도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끌벅적한 행복을 느꼈다면 이제는 조용한 대화, 한 잔의 차, 창가에 머무는 햇살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 됩니다. 그게 진짜 성숙이고 진짜 여유입니다. 말순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줄어도 괜찮아요. 대신 내 마음이 풍요로워졌어요. 예전엔 나를 잃지 않으려고 관계를 붙잡았는데 이젠 관계를 놓고 나를 붙잡아요. 그 말은 노년의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나와 함께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5문장을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1. 나를 괴롭히는 관계는 용기 있게 떠나세요.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2.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3. 좋은 관계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깊은 관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4. 매일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그 한마디가 평화를 만듭니다. 5.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관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 손을 살짝 놓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미소를 다시 채워 넣으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누군가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간. 그게 바로 혼자 있는 평화입니다. 지혜담은 여러분의 노년이 조용하지만 빛나는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 속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여서 더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도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진짜 평화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온다.